2021년 11월에 8천만 원이 넘게 올랐던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2천만 원 초반까지 빠졌다면 그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멘탈이었을까요? 그리고 2023년 1월 1일 그때부터 갑자기 가파른 상승을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2023년 내내 상승 흐름을 만들었죠. 결국 2022년 대하락장에서 2천만 원대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던 이 인생의 황금 같은 순간들은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트코인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어 오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겁니다. 그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2022년과 너무나도 똑같이, 정말 하나도 다른 게 없이 정말 똑같이 대중들의 인간 심리가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2022년 하락장은 엄청났었습니다. FTX 터지고, 루나 터지고, 셀시우스 터지고, 은행도 망하고 채굴업체들도 파산하고 비트코인이 끝났다는 기사들이 매일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은 이런 겁니다. 아이고, 비트코인 끝났는데 그걸 아직도 들고 정신승리하고 있냐? 아니, 당분간 안 오른다니까? 한 900만 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사면 된다고. 암튼 이런 놈들 때문에 돈 꼬라박고 한강 가는 놈들만 불쌍하지.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얼마라도 건지는 거야. 대부분 이런 반응들이었죠. 실제로 이때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80% 정도 빠졌으니까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들 죽겠다고 난리였고, 그거 보면서 낄낄대고 놀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제 채널에 와서 댓글을 많이 남겼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21년 11월에 8천만 원이 넘게 올랐던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2천만 원 초반까지 빠졌다면 그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멘탈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때도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긴 하락장에 힘들어하면서 비트코인을 내가 왜 좋게 본 건지, 내가 뭐에 씌였었나? 그때 몰빵하는 게 아니었는데, 적절히 익절하고 밑에서 한 번 더 잡아서 수량도 늘리고 리스크 관리도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엄청 괴로워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털린 멘탈 잡으려고 제 채널에 오셔서 다양한 마인드셋 영상들 보시면서 그 긴 하락장에 위안을 받으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락장에 마지막으로 용기 내서 또 사고 더 사면서 소액이라도 DCA를 멈추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2023년 1월 1일 그때부터 갑자기 가파른 상승을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2023년 내내 상승 흐름을 만들었죠. 결국 2022년 대하락장에서 2천만 원대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던 이 인생의 황금 같은 순간들은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비트코인이 가장 비싸 보일 때 사고 가장 싸 보일 때는 무서워서 사지 못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누구나 사고 싶어 했었던 2천만 원 비트코인이었지만 정작 그 가격에 있을 땐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사람들은 가격이 싸서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안 샀던 거예요. 대부분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엄청나게 지루하고 힘들고 빨리 좀 끝났으면 했었던 그때가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나도 짧고 빠르게 흘러간 찰나의 순간이었던 거고, 그때 그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모아가면서 장기 저축,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올 하락장을 강철의 멘탈과 마인드셋으로 버틸 수 있는 단단한 갑옷, 강력한 갑바를 형성해주고 급격히 올랐던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신의 수익률과 자산 규모가 쪼그라들어도 평온한 마음으로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자본의 안전마진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80%까지 빠졌던 그 공포의 하락장을 온몸으로 견디며 자신의 수량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모아왔던 사람들은 다시 또 하락장이 온다면 그땐 정말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처음 겪는 하락장이라 믿음이 있었지만 쫄아서 못했던 거, 주변의 조롱과 비아냥에 흔들려서 시도하지 못했던 거, 이게 맞는 건지 긴가민가 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공포뉴스들에 어질어질하면서 결국 망설이다가 포기했던 그것들을 만약 언젠가 하락장이 다시 온다면 그땐 꼭 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찾아온 하락장을 그때보다 더 차분하고 덤덤하게, 그리고
평온한 마인드로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마이클 세일러의 표현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깜냥에 맞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얻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산다. 이 두 문장을 지금 같은 시기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조만간 상승은 없을 것 같고 모두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땐 정말 비트코인의 미래가 없고 뭔가 변질된 것 같고 변한 것 같고 점점 한심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아래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 방향이 위로 향하기 시작하면요, 그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은 껄무새처럼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아, 그때 올인했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기회 한 번을 안 주냐? 리스펙님, 지금이라도 사면 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저도 이제부터 비트맥시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면 차라리 MSTR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때쯤은 또 이런 얘기들이 넘쳐나죠. 여러분, 비트코인을 통한 부의 증가는 상승장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상승장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차산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진짜 차이는 하락장에서 무엇을 했느냐로 벌어집니다. 결국 상승장은 결과를 보여주는 시기고 하락장이 결과를 만드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이었던 2022년을 지나서 2023년, 2024년, 2025년으로 가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고 이번에도 역시 또 2022년과 똑같은 유형의 댓글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2022년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웃음이 난다기보단 저분들도 결국 우리가 2022년에 했던 고민들을, 그런 생각의 함정들을 똑같이 빠지고 있구나, 똑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결국 언젠가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하고 엄청난 분석을 하고 있고 촉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도 그 당시 그 모든 건 비트코인 가격에 반응해서 그냥 내 감정을 표출한 것 뿐이었다는 걸요. 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인스턴트 같은 본인의 감정들이었다는 걸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기에 내가 현재 부족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정확히 그것을 채우고 이 시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장이 오면 가격만 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각자 본인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자가진단 유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현재 일어나는 비트코인 관련 퍼드 뉴스에 흔들렸다. 주변의 조롱이나 비아냥에 동요됐다. 그럼 이 상태는 비트코인 관련 공부가 덜 된 거니까 일단 비트코인 필독서들을 꼭 읽어보시고요.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도 꼭 하시고 가능하면 비트코인 풀노드도 돌려보고 라이트닝 노드도 돌려보고 라이트닝 결제로 비트코인을 돈처럼 사용해보는 경험도 해보시면서 머리로도 이해하고 몸으로, 경험으로도 느끼셔야 합니다. 정말 이거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라니까요. 둘째, 아니다, 난 이런 거 다 해봤다. 그런데도 이번에 흔들렸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하락장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번이 처음이라면 일단 온몸으로 견뎌내셔야 합니다. 꼼수 쓸 생각하지 마시고요. 갓바를 키운다는 마인드로 이 하락장이라는 고중량을 계속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 하락장의 무게가 엄청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책으로 읽고 경험한 간접 경험, 지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온몸으로 느끼는 직접 체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셋째, 난 이것도 아니다. 공부도 다 됐고 갓바도 이미 있다. 근데 답답하다, 힘들다. 이건 시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머리로도 알고 몸으로도 알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활용해보고 싶은데 정작 돈이 없으니까 답답한 건데요. 만약 이 상태시라면 이 시기에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올려야 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서 본업에서 더 성공하거나 부업을 통해서 더 일해서 추가 수입을 만들든
자신의 생산성을 높여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계속될 이런 하락장의 기회들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현재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놓으면요,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하락장과 미친 듯한 상승장에서도 장기 투자 수도승과 같은 극도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온한 마인드와 풍족한 부를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변의 비아냥과 조롱, 타이밍 매매, 갈아타기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요. 현재의 루틴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다가올 상승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는 나중에 돌아보면요, 2022년에 2천만 원대의 비트코인처럼 왜 그때 더 사지 못했을까를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이 순간의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두고두고 평생 회자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수량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고, 공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며,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장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시고요. 지금의 그 마인드와 루틴을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2030년 정상에서 만날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많은 구독자님들이 아시듯이 2020년에 처음 비트코인을 알고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모아왔습니다. 초반엔 비트코인을 알면 알수록 너무 놀랍고 흥분되는 마음이 들어서 빨리 수량을 늘리고 싶어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테슬라의 한 3분의 1 정도를 팔아서 한 방에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기도 했죠. 그때가 2021년이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비트코인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2021년을 보내고 드디어 2022년의 대하락장으로 넘어왔죠. 저도 나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투자해봤고 이런저런 하락장도 다 겪어봤지만, 와, 살다 마이너스 80%를 맞는 그 무언가를, 그것도 큰 비중으로 들고 두들겨 맞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땐 비트코인만 내리는 건 아니고 테슬라도 폭락하고 서울 부동산도 쭉쭉 빠지는 시기였지만, 암튼 색다른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가지고 있던 테슬라를 더 팔아서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비중을 5대5로 맞췄습니다. 둘 다 쭉쭉 빠지고 있었고, 원래 리밸런싱 할 때는 가격의 이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산간 부의 이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팍팍 테슬라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옮겼던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테슬라 같은 미래의 유망한 미국 주식과 희소한 서울 부동산을 함께 보유해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밸런스라고 믿고 있던 시기라서 나름 엄청나게 소중했던 테슬라 주식을 아까워하면서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했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비트코인과 주식, 부동산을 모두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2022년에 잘했다고 생각했던 건 그 시기에 넷달바님이나 아토믹님을 비롯한 여러 비트맥시 분들과 소통하면서 비트코인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오르든 내리든 명목 화폐 기준의 가격에 요동치는 숫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갖는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고점 대비 80% 정도나 빠졌던 비트코인을 흔들리지 않고 매달 꾸준하게 살 수 있었고,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였던 그 황금 같은 하락장을 보낸 후에 지속적으로 쭉 상승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저는 그 당시 쫄보라서 테슬라 다 팔 생각도 못했고 서울 부동산 팔고 다주택 포지션 정리할 생각도 상상만 했지 실행하지 못했었지만, 그 당시 저보다 더 깊게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계속 쏟으면서 파고들었던 분들은 갖고 있던 주식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그걸 다 과감하게 비트코인으로 옮기고 비트맥시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쫄아서 못 사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그리고 역사는 그들이 옳았었음을 가격으로 증명해줬고 달라진 비트코인의 위상으로 확인시켜줬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당시 하락장의 비트코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맥시 욕하고 비트코인어 약 올리고 마이클 세일러 놀리고 조롱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지만 얼마나 놀렸었는지 마이클 세일러는 그랬던 사람들을 한 강연에서 트위터에 있던 트롤 같은 놈들이라고 했었죠. 원래 하락장은 그런 겁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시끄럽게 떠들고 예언을 쏟아내고 현인 코스프레를 남발하죠. 폭락해서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지만 힘들면 됐지 영상 본 피해자는 무슨 죄임? 이 정도면 채널 접어야 되는 거 아님? 어휴, 안쓰럽다 안쓰러워. 이제 뭐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무책임하게 또 존버하라고? 정신승리 오지는구만. 야, 그냥 너만 망해.
엄한 구독자들 피해주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2022년하고 2023년까지도 들었었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지만 뭘 채널을 접으라 마라, 피해 주지 마라 뭐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지금도 비슷한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 비트맥시들 유튜브 채널, 각종 SNS에서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다고 했지, 각종 간증글이 쏟아지죠. 자 여러분, 이제 또다시 같은 게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죠. 딱 이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2020년, 2021년에 비트코인을 알고 모으다가 2022년에 대하락장을 맞고 그 기간 동안에도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업비트 열고 트레이딩뷰 열고 대충 차트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은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2017년보다 2021년에 그리고 2025년에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이 많아졌는지 이쯤 되면 감이 오셔야죠. 오징어 게임같이 변동성 큰 이 흐름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은, 그리고 그 기간을 정석으로 보냈던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안전마진이 쌓였을까? 얼마나 비트코인 지식이 많이 쌓이고 내공이 깊어졌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일까?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죠. 이건 어려운 문제, 복잡한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 놀리면 타격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처음 접하고 비트코인 처음 사는 사람들도 반감기 사이클 흐름에 따라서 비트 먹고 그 다음에 알트로 먹고 고점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잡아서 순환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말들은 다 헛소리라고 말했죠. 초짜들이 트레이딩 영상 몇 개 보고서 다 생각하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겠냐고 말했잖아요. 올해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전반적인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변칙적으로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이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손바뀜이 나타나고 각자의 니즈와 타임라인이 다 다른데 이게 맨날 같은 패턴으로 동일하게 반복될 거라는 생각으로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고 타이밍 노리면서 행동하면 결국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결국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튼튼한 본업이 있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고 그 본업과 자산의 신용과 담보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저리의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듯이 비트코인에 넣고 개인 하드월렛으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를 걱정한다고요? 이건 거의 반포 압구정 살고 있는 연예인 걱정하는 겁니다. 2016년에서 17년부터 보유하셨던 분들이나 2020년, 2021년부터 보유하셨던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걱정해줄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놀려봤자 타격도 없죠. 그냥 웃고 있다니까요. 그나마 이번에 처음 비트코인을 사고 조금씩 알아가다가 하락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무서울 테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펀치가 팍팍 꽂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이런 인생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 자신의 멘탈만 흔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조롱, 비아냥, 놀림, 이런 이야기들을 멀리하고 최대한 지금 같은 시기에 그동안 미뤄왔던 비트코인 공부를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받고 비트코인 선배들이 봤잖아요. 2022년 대하락장 때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정말 따뜻합니다. 솔직히 저도 후회합니다. 그때 더 많이 공부할걸. 그때 비트코인 책들도 훨씬 더 많이 읽어놓고 오스트리안 경제학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라이트닝 노드도 돌리고 기술적인 이해도도 좀 더 높여놨었다면 그때 더 빨리 비트코인에 집중된 삶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상황일까? 그런 상상 한 번만 해보면 엄청난 아쉬움이 남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또 똑같은 상황의 반복입니다. 지금이 그때랑 변한 건 그때 조롱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왜냐? 그때 조롱했던 사람들은요, 하락장에 망해서 다 사라졌거나 아니면 이제는 비트코이너가 됐습니다. 서서히 깨닫고 비트코이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선수 교체돼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하려고 그라운드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 게임의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하락 구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루틴을 지키면서 계속 모아간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4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 뉴비분들은 4년 후에 여유로운 자산가 위치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 조롱하고 비트맥시들 욕하던 사람 중에서 일부는 신규로 비트코이너가 되어서 그제서야 뉴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때 또 처음으로 조롱씬에 등장해서 자신의 피 같은 시간을 엉뚱한 곳에 날리고 있는 모지리들이 나타나겠죠. 이건 8년 전에도 그랬고 4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무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소리를 하겠죠. 비트코인 2억 5천으로 폭락했는데 아직도 들고 있는 호구 없지? 이번 비트코인 하방 지지선은 5억 7천 부근이니까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될 텐데.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트코인 전문가로서 말합니다. 비트코인 10억 되면 무조건 파세요. 그때가 돼도 이딴 소리들 하면서 10억, 20억, 30억 가는 내내 헛소리들을 늘어놓겠죠. 실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혹시 아직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즉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이 망가진 화폐 시스템을 대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되는 노이즈만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믿고 그들이 말하는 그놈의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타이밍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현재의 명목 화폐 시스템의 구조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정 상태를 세팅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비트코인으로 자신의 돈을 옮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에 집중하든 다 자유지만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왜냐? 이 게임을 해봤거든요. 유동치는 자신의 마음, 그 아주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인 그 자신의 마음, 변심, 핑계,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비트코인 선배들이 그랬고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이 소중한 하락 구간을 알차게 활용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가져가시길 바라면서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곳에서 중심을 잡고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격은 환율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요동치는 건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원화 또는 비트코인과 달러와 같이 두 통화의 교환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또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반응이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이렇게 가격이 요동치는 놈이 무슨 화폐야? 잡주나 민코인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런 걸 화폐라고 떠들고 있냐? 이런 얘기하면 맨날 나중엔 안정될 거라 그러지? 그래서 그게 언젠데? 그럼 난 그때쯤 사용할게. 이런 분들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 그냥 이상한 도박 같은 상품에 빠져서 한탕 노리려는 사람들이나 달려드는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봤을 땐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화폐로서의 자격은 당연히 없는 거고 투자 대상으로도 형편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하고 가격의 움직임을 환율의 변동이라고 하니까 황당하시죠?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화폐는 뭐죠? 복잡한 얘기 다 빼고 교환의 매개체입니다. 즉 무언가를 사거나 팔려고 할 때 사용하는 거래의 척도죠.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금덩이를 가지고 편의점 가면 결제가 되나요? 안 되죠. 그걸론 가격 책정도 어렵고 카드 단말기나 현금 영수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금이 화폐가 아닐까요? 금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폐라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만 현재는 실생활에서 거래 수단으로 쓰인다기보단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죠.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국가와 지역에서는 비트코인이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1년 사이에 80% 가까이 하락하는 걸 화폐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03% 발생한 아르헨티나 페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 것보다 더 많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 아르헨티나 페소는 화폐가 맞나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85.51%를 찍으면서 끝을 모르고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로 하락한 튀르키예 리라와는 화폐가 맞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한 국가의 화폐 가치는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폐의 가치는 다른 나라의 화폐와 비교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는 환율, 즉 두 가지 통화의 교환비라고 부르죠. 이건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내재 가치, 실사용 가치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통화는 구매력이고 그게 외국의 화폐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우위에 있냐 열세에 있냐를 놓고 환율이 정해지는 거고 각국 통화별 환율이 결국 가격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얘기를 쭉 한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로 환율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비트코인이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대상, 즉 화폐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미국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언급할 정도의 집단 파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각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자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한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에선 각 국가보다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비트코인이 하나의 통화로서 각 국가의 화폐 가치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환율 변동이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과 각 국가별로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 그리고 15년간 가격이 계속 상승해 온 것,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모든 게 각국 통화 대비 환율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15년간 계속 상승한 건 정확히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각국 정부가 계속 찍어낸 화폐 발행량의 증가분을 반영한 비트코인의 교환비가 변경되면서 발생한 통화 강세 현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비 달러의 가격, 비트코인 대비 원화의 가격이 계속 상승해 왔다는 건 발행량이 일정한 비트코인 대비 끊임없이 발행된 달러와 원화의 가치 하락만큼 비트코인은 해당 통화에 대한 교환비가 상승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국 화폐가 똥값이 되어가는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를 비롯한 후진국들 역시 다른 통화 대비 더 많은 교환비를 지불해야만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는데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펌핑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품에 불과하다고 하는 얘기는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통화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물론 그분들의 말씀처럼 화폐에도 투기 세력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1992년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외환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금융자본이 동시에 한 국가의 통화를 공격하며 환율이 요동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투기 세력들이 달라붙어서 변동성을 더 키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에 따라서 환율이 정상화되잖아요. 비트코인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감기를 비롯해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투기적 세력이 달라붙어서 그 변동성을 더 키우기도 하지만 15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통화로서의 교환 가치에 따라 달러, 원화, 유로, 엔 등의 각국의 화폐 가치에 비례해서 교환 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환율로 보게 되면 더 이상 높은 변동성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 때문인 거고 급락은 단기적 환투기 세력들의 포지션 변경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모든 통화 대비 환율의 초강세를 보이며 15년간 장기적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투자자라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교환 가치를 보유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각국의 화폐 대비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사운드 머니, 즉 건전화폐를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격의 변동성은 환율의 변동이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DCA 하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 대비 다른 화폐의 환율의 변동성은 줄어들고 안정화돼 갈 거고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투자의 좋은 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끝나간다는 얘기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가신 분이라면 더 이상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탓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재 가치가 없는 거품이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은 화폐다. 화폐는 다른 화폐와 비교해서 환율이라는 교환비를 갖는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5년간 다른 화폐들 대비 초강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교환비를 유지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if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